자, 잠시 쉬려고 해설하고요. 필기 바로바로 하시고 오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앞 페이지는 뭐 4번 정도가 이제 계산이 귀찮을 뿐이고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5, 4, 4, 2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아, 5번에 니은 좀 이상했죠. 내가 이거를 아무도 나한테 안 물어봤네. 그러고 보니까 상수 A의 값의 개수 눈에 놓고 문장이 끊겨 있었는데 이 오타가 있었던 걸 까먹었네요. 아무도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죠? 파악을 못 하신 건가? 아, 내가 썼나요? 아, 내가 써서 인쇄했군요. 한 개이다 써져 있어? 다행이다. 원래 없었는데 다행.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5, 8에 4. 자, 그 다음 9번에 F0 곱하기 F의 1은 양수다. 이건 아껴 쓰면 안 돼. 그치? 음수인 쪽에서만 부호가 확실히 바뀌니까 X축을 가로지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1하고 2 사이, 2하고 3 사이, 3하고 4 사이 3개인데 fx는 f의 마이너스 x, 즉 y축 대칭이므로 왼쪽에도 똑같이 있겠지 때문에 3번이다.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처럼 함수의 극한의 도형의 활용 이렇게 부르는 유형이긴 한데 아무튼 도형에서 길이나 넓이를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는 10번 문제는 당연히 차근차근 계산을 하면 다 되긴 하는데 그게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설을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한두 문제 갖고 했었음. 그래서 이제 유리랑 쭈는 수업에 있을 때 들었을 거고 나머지 친구들 영상을 봤다면 들었을 텐데 이것도 굉장히 좀 단순화해가지고 빨리 구할 거야. 그러니까 답이 맞았더라도 나처럼 푸는 방법을 익혀놓고 한 번만 스스로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10번 보면 지금 X축, Y축이 쭉 뭐 이렇게 있고요. Y는 X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접할 건데 중심이 좌표가 뭐냐면 A, A 빼기의 A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원점과 C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D라고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중심 통과하고 여기까지 갈 거니까 먼저 원점에서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해주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만큼 R 만큼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 R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당연히 원과 뭐가 접하니까 직선이 접할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A 나왔을 거야. 맞냐? 정석적인 풀이는 이렇게 될 거야. 먼저 R부터 한번 구해볼게. R이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점직걸 하면 되니까 이걸 x-의 y는 0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정석적인 풀이로 한번 가볼게. 자, 점직걸 루트의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바로 a분의 1 뭐 이렇게 되려나? 그치,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면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a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반지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기서부터가 귀찮다. 자, 최대거리 최대거리 디스턴스 D를 구해보면 바로 원점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에다가 R만큼 더할 거라 루트 한 다음에 A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A-A분의 1의 제곱하고 거기에다가 반지름 R, 당연히 반지름 이거야. 이거를 더해줘야 되지. 맞냐? 그러면 내가 계산해야 될 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D분의, 그다음 D가 이거니까 루트 한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뭐냐? A-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R. R은 루트 2A분의 1인가요? 뭐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거 분의 A-의 1이니까 뭐 요렇게 될 것이다. 뭐 요렇게 되지. 맞아? 물론 이거도 다행히 그렇게 어려운 극한은 아니야. 그치? 왜냐면 A가 0, 무한대로 가면서 뭐 얘 사라지고 뭐 이런 게 있긴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면 R이라는 녀석을 직접 구할 필요조차 없게끔 풀 수가 있어. 물론 이건 R이 별로 어렵지 않아. 직접 구해도 얘 극한하면 별로 답은 나와요. 루트 2분의 1이라고 나와. 근데 나는 어떻게 풀었냐? 바로 기하학적인 관찰을 직접 해볼 거예요. 기하학적 관찰이라는 건 결국 뭐 잘난 척했을 뿐 그냥 그림을 잘 관찰해보자 뭐 이런 건데. 자, 생각해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극한을 A를 무한대로 보내는 상황이야. 맞죠? 그러면 요게 점점 A 값이 커지면서 요 뒤에 있는 A분의 1은 굉장히 뭐해져? 없어지지. 그러면 결국 이 중심의 좌표가 뭐 3000, 3000, 1억, 1억에 거의 근접한단 말이지. 그 말은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굉장히 어떤 직선에 가까워져? y는 x라는 직선에 굉장히 가까워지지.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는 굉장히 뭐해지겠어? 짧아지겠죠. 식을 구해봐도 맞지 않니? a가 무한대로 가면 r 0으로 가지. 근데 이걸 식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대충 그림의 판단으로 반지름 r이 0으로 간다라는 판단할 수 있죠. 맞냐?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해놓고 뭘 볼 거냐면 a가 무한대로 갈 때 d분의 a-1을 볼 건데요. d도 봐봐라. d는 당연한 얘기인데 원점하고 얘 사이의 거리잖아. 물론 식으로 쓰면 이런 별로 어렵지 않은 식이긴 한데 식을 세우기도 전에 기하학적인 관찰을 해봐. a가 점점 커져. 즉 이게 1억, 1억이 이렇게 되면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은 아무튼 짧잖아. 요 중심과 원점 사이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지. 그러니까 D라는 친구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요 극한은 D분의 A랑 D분의 1로 쪼갰다라고 생각하면 D분의 1은 어차피 0으로 갈 거 뻔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D분의 A만 계산하면 되지. 여기까지 오케이야? 그 다음 극한식을 실제로 세우지 말고 얘를 봐. 여기까지만 세웠다고 치자고. 이거 정도는 세워야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이것저것 세울 필요도 없긴 해. 사실은 극한으로 그냥 정말 끝까지 그냥 근사로만 풀어볼게. 요 원이 굉장히 중심이 y는 x 위에 가까워지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면 D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점과 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거의 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거의 이거랑 비슷해지죠. 이게 거진 D 거의 이해돼? 그리고 요 원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a지. 이거는 거의가 아니라 그냥 뭐 이것도 거의라고 쓰자. 맞죠? 근데 여기 기울기가 1이지. 그러니까 a분의 D, 거꾸로네. d분의 a는 뭐겠냐?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극한을 도형에서 근사하는 관점.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이 풀이가 통용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가끔 통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처럼 극한을 도형에서 계산하는 문제는 한 번쯤 시도해 볼 것. 물론 이게 수능까지 반드시 필요한 인사이트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수능에는 이런 도형을 극한이랑 결합해서 출제하는 문제가 잘 안 나와. 그 이유는 수능은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분 또는 뭐 확토 있으니까 도형을 낼 곳이 수원에도 있고 많아요. 특히 당연히 수원에서 더 내게 삼각함수의 활용 급파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형을 극한 계산을 하는 수투랑 결합시킨 이런 이건 좀 뭐랄까 순수 극한 문제가 아니라 도형도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도형을 못하는데 극한을 잘하는 친구는 이런 문제 못 풀 수도 있잖아. 그런 거는 수능에서 평가를 최대한 안 하려고 극한을 잘하는 친구는 극한 문제 맞추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수능은 잘 안 나와. 근데 내신은 다르지. 여기밖에 시험 범위가 없잖아. 극한 미분계수 뭐 연속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이게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 시험에 이런 근사가 통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풀이는 내신 이번 준비할 때는 몇 번 연습을 해보자 때문에 앞으로 나오면 계속 근사가 가능한 또는 뭐 기하학적인 관찰이 가능한 문제 그렇게 풀어드릴 테니까 만날 때마다 그렇게 연습을 해보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케이. 자, 10번 이렇게 풀었고 자, 그 다음 11번 봅시다. 11번은 내가 풀 필요가 있을까? 답은 1번이에요. 뭐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잘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야 될까? 한번 보자. 자, 이만큼을 접었대. 접었더니 이렇게 아이고야 뭐 여기 90도가 이렇게 된대요.
자,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요만큼의 길이를 y라고 두자라고 했을 때 2배의 xy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내가 여기를 1이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보조선을 어떻게 그을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지고 직각사각형, 직사각형을 한번 완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접었다 폈다 하는 거는 접히기 전 거랑 접은 후가 똑같다라는 걸 인지를 해둬야 돼. 그러니까 요 y를 접으면 여기가 y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당연히 요 길이가 y였으니까 y에서 x 뺀 거라서 y 빼기 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요 직각 삼각형, 여기가 직각이죠. 요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빗변 y의 제곱이 바로 1 플러스 y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제곱하면서 y제곱 날라가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y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2xy라는 게 바로 넘기면 1 플러스 x제곱이야. 그럼 이건 뭐 근사고 뭐고 그냥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x가 0으로 간대. 보조선 긋고 피타고라스를 했으면 풀 수 있는데 이제 보조선 안 그었으면 못 풀겠지.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봐요. 얘랑 얘는 닮지 않았어요. 주의하셔야 돼. 얘랑 얘는 닮을 이유가 없다. 각 같은 거 표시해보면 얘랑 얘는 닮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랑 누가 닮았냐면 얘랑 얘는 닮았어요. 왜? 여기가 90도니까 동그라미 x라고 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동그라미라 얘랑 얘는 닮았지만 얘랑 얘는 닮지 않았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수학을 풀어야지 대충 비슷하게 직각삼각형 여러 개 나오면 닮았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13번 갈게요. 쭉 엄밀하게 살란 말이야. 이공계 간다며.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주어진 함수가 자 f분의 1과 g의 곱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f라는 친구는요 3의 좌극한 같은 경우가 바로 위의 식에다가 대입할 거니까 9 빼기 6은 3이고 우극한 f에다가 3 플러스를 대입한 것이 그냥 a야. 그리고 g는 ax 빼기 1이고요. 자, 그러면 애초에 이 f분의 1이라는 친구가 애초에 g가 연속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괜찮을 거 아니야. 맞냐? 그럼 당연히 a랑 3이 같으면 되니까 a가 3이면 나 연속이야. 넌 당연히 연속이 일치한데. 그럼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야가 될 거야. 두 번째는 곱함수의 연속성이지. 만약에 a가 3이 아니라면 이 친구는 불연속이 될 거거든. 하지만 발산불연속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분의 1도 그냥 숫자고요. 3분의 1도 그냥 숫자야. 그럼 그냥 값이 다른 일반 불연속이니까 이 친구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면 돼? 빵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g의 3이 즉 3a 빼기의 1이 0이 되어주면 되겠구나. 때문에 a는 3분의 1. 근데 내가 대입을 좀 하나 잘못했나 보다. 3을 대입했더니 9 빼기 6 플러스 3. 여기가 3의 좌극한이 6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연속일 경우는 a가 3이 아니라 6이었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a의 값은 2번. 이렇게 나오지. 자, 14번. 절대값 함수가 연속이다. 오늘 했네요. 그죠? 이미 이어져 있거나 플러스 3, 마이너스 3처럼 부호만 반대면 절대값을 취했을 때 같아진다. 그 케이스를 생각해줘요. 답은 1번. 케이스가 한 두 가지 나오는 것 같더라. 자,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풀어볼게요. 다음 함수 fx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더하기 2배의 gx 이것이 5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gx분의 fx 마이너스 2는 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이 0분의 0꼴의 극한이 어딘가로 수렴한다 라는 정보까지 주어지면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몇 개야? 2개. 수렴한다는 사실 하나, 그 다음에 그 수렴값이 5라는 사실 하나지.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당연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f의 0 플러스 2g 0 이것이 제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미분계수처럼 해석이 된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f 이거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f0하고 여기 마이너스 2g 0 해봤자 똑같아요. 0이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이 F'의 0 더하기 2배의 G'의 0은 5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맞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이것도 당연히 한번 생각해보자. 분모가 0으로 가네, 얘 때문에. 따라서 F의 0은 2야. 그러면 얘 때문에 G의 0도 나오겠네. G의 0은 마이너스의 1이야. 그리고 극한을 관찰해 볼 건데 GX가 어디로 갈까 하고 봤더니 G0라 그냥 마이너스의 1이야. 그 다음에 요렇게가 당연히 어디로 갈 거냐면 F'의 제로로 갈 건데 그것이 3이다 이거지. 따라서 F'의 제로는 마이너스의 3 이렇게 나오고 그럼 대입을 해보면 G'의 제로는 4겠네요. 자, 미분계수, 함수값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바로 H라는 친구는 F 곱하기 G잖아. 이 친구를 미분해봐라. 바로 곱의 미분법 이용해 주시고 크로스 잘 대입하면 2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의 마이너스 x인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기억.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x-의 2분의 fx. 얘가 있대요. 자, 존재한다는 사실밖에 모르니까 저 식은 정보량이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지. 수렴한다라는 사실밖에 없죠. 당연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때문에 f는 0. 근데 y축 대칭일에 f의 마이너스 2도 당연히 0이겠지. 그러면 그는 2개 있는 게 일단 맞아요. 적어도. 자, 그 다음에 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f의 x 마이너스의 f의 0. 의 값이 존재하느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보려면 뭐랑 뭐를 따져봐야 돼? 우극한, 좌극한 나눠 따져봐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극한을 한번 따져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자, 근데 우극한으로 가면 결국 뭐만 바뀔 거냐면 분모만, 그치? 분모만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의 f의 0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지난 시간에 결석한 분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해볼게. 유리랑 쭉 이거 지난 시간에 천천히 했던 건데 요 식을 제대로 한글로 읽으면 fx의 어디서의 무슨 계수야? 0에서의 평균 변화의 우극한. 이게 말이 기니까 줄여서 우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로 했지. 자,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엄밀한 표기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느낌이야. 맞죠? 근데 문제에서 f가 뭐라고 했냐면 f는 다항함수라고 했어요. 다항함수라고 줬던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잖아, 그지? 그러면 우미분계수, 즉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나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 갑자기 이와 같이 다를 일이 다항함수는 없지. 그러니까 매끄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f'의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자극한이라는 건 얘만 마이너스로 나오지. 분모는 마이너스 x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마이너스만 따로 떼주면 결국은 마이너스 한 다음에 f'의 0의 좌극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머릿속에서 항상 해봐. 마이너스 한 다음에 x분의 이건데 x가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단 미분계수의 좌극한 또는 평균 변화의 좌극한. 근데 앞에 마이너스 따로 있으니까 이거지. 자, 근데 똑같은 표현으로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할 거니까 마이너스 f'의 제로, 즉 좌극한이나 그냥이랑 똑같을 거야. 미분계수, 좌미분계수나 그냥 미분계수나. 그러면 이 문제는 얘랑 얘가 똑같나요?를 물어봤다는 뜻인데요. 다항함수면서 다항함수 플러스 뭐라고 됐냐면 우함수죠. 그거는 충분히 f'의 0이 0이다를 끌어내기엔 충분한 조건이겠지. 맞아. 야, 다항함수란 말 없이 이것만 주어지면 절대로 기울기가 0인 보장은 없다. 그냥 뾰족해도 되는 거니까. 이래도 되잖아, 그지? 근데 다항함수니까 우함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매끄럽게 y축 대칭으로 넘어가려면. 자, 그러니까 이 둘은 빵이랑 빵으로 당연히 같은 것이요. 뭐 이런 느낌이죠. 따라서 니은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요 문제가 괜찮은 이유, 이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잘 생각해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 머릿속으로. 봐봐. 방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a로 쓸게요. 그냥 일반화해서.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이곳이 존재한다라는 말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가 2다. 얘는 가진 정보량이 달랐지? 얘는 정보가 몇 개밖에 없음? 정보가 1개. 뭐밖에 없냐면 f의 a는 0이다 밖에 없어요.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안 알려줬어. 있다고만 했으니까. 그지? 자, 요 멘트는 정보가 2개라 그랬습니다. 함수값과 미분계수에 대한 정보가 있겠지. f의 a가 0이면서 그 다음에 f'의 a는 뭐 예를 들어 한 건데 2 라는 걸 갖겠지. 근데 지금 디귿 선택지처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분의 절대값의 fx 이것이 존재한다 라는 말은요 정보가 2개입니다. 요거 함수의 극한 단원에 이제 EBS 베스트에도 있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언급했는데 다시 정리할게. 자, 일단 당연히 내 눈에 떡하니 보이는 정보는 f의 a가 0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치? 그 다음부터의 증명이 뭐 일종의 기류법 같은 느낌인데 바라임. 그러면 이 친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봐야 되겠다. 그러면 fx란 친구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절대값을 풀겠다. 근데 fa가 일단 0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대충 그래프가 어떤 느낌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a가 여기 있을 때 아무튼 여기를 지나긴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x-a분의 절대값 fx는 얘가 양수로 풀려 음수로 풀려? 양수로 풀리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그냥 무슨 극한? 우극한 형태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미분계수라는 뜻이 되겠죠. 맞아? 뭐 당연히 x = a에서 해.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좌극한 따져볼게. 리미트 x가 a의 왼쪽으로 갈 때의 x-a 분의 절대값 fx를 따져보면 분자가 음수로 빠져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라고. 그럼 마이너스 제외하고 이 부분이 평균 변화율이니까 좌극한이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빼놨지.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좌미계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당연히 이거는 fx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즉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보장돼 있다고 치자. 그럼 우미계랑 좌미계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취한 거랑 둘이 같대. 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뭐야? 같은 숫자인데 마이너스를 취해도 같다는 건 뭐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0으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는데 안 됐었다는 거고 진짜 그림은 A와 뭐 한다? 접한다. 어떻게 접할지 당연히 모릅니다. 위에서 접하거나 아래에서 접하거나 접한다. 그렇기 때문에 F'의 A는 0이다 라는 것까지 은연중에 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이 표현이에요. 알아두면 매번 우극한 좌극한 나눌 필요가 없어서 편할지도. 니은은 존재한다며. 그렇죠. 미안합니다. 존재하죠. 왜? 다항함수인데 지금 문제에서 우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저기서 기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아, 그런가요? 존재하니까 틀렸네요. 맞습니다. 그치? 존재해요. 0으로. 근데 니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요 초록색 이해됐음? 자, 그렇다면 이게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디귿 선택지를 보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의 2분의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본 순간 얘는 x = 2에서 x축하고 접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 이렇게까지, 만약에 네가 fx의 식을 세워야 된다면 이렇게까지 세울 수도 있겠지. fx는 x-를 적어도 몇 개 가지고 있다? 2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맞니?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한에서는 기억과 같이 더불어 생각해보면 X축하고 2에서 접하면 Y축 대칭이기도 하니까 이 문제에서는 어디서도 접하겠냐? 마이너스의 2에서도 접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얘는 x 플러스 2를 인수 2개, x 마이너스 2의 인수도 2개, 그리고 뭐 떨거지가 더 있긴 하겠지만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건 어설프게 문제에서 f0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요 뒤에 qx 부분에 대한 정보, 즉 뭐 fx가 몇 차 함수라는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식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근데 이 표현은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 fx가 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예요 라고 줬으면 이게 딱 식이 써지는 거지. 뭐 최고차의 개수 2분의 1이다 하면 앞에 2분의 1 곱해주면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조건을 조금만 주면 이거는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표기법이기 때문에 뭐 이 문제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서 F0이 8이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표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었다라는 거. 답은 기억이네요. 기억. 자, 그 다음 17번 이거는 실전 MSC 복습편에서도 했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최고차항이 n 플러스 1승만 쓰겠습니다. 뒤에 f의 n승은 필요 없음. 자, 요거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이게 4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분의 fx, 요것이 2다 이렇게 나왔다. 자, 이거인 자연수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자, 리마인드 x의 몇 승분의 f 다항함수, x의 몇 승분의 다항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로 간다는 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렇죠. 최고차항이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0으로 갈 때의 정보는 최저,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였지. n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n이 존재할 건데 부터 해볼 거야. 만약에 n이 1이라고 치자. 그러면 분자인 f 빼기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 뭘로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야? 4x의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 항을 통해서 당연히 f란 친구는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하고 이제 1차부터 몰라 뭐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식을 보니까 n이 1이야. f가 몇 x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2x로 끝난다는 뜻이지. 그러면 요렇게를 합쳐주면 바로 3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가 딱 만들어지니까 f의 1의 값은 일단 7 하나 찾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 했던 문제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n 이퀄 1대로 봅시다. 자, 그러면 f-의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은 뭘로 시작한다는 뜻이야? 4x의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지. 요거 하나만 놓치지 말자. 그러면 f라는 친구는 뭘로 시작해요? 7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네. 그 다음이 마이너스 2x의 제곱, 즉 얘를 이하한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걸로 시작했을 뿐 뒤에 여기에 몇 x제곱이 있는지 모르는겨. 그러니까 얘가 넘어갔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밖에 모른다고. 그죠? 근데 이제 얘를 통해 2x의 제곱으로 끝나겠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세제곱과 2제곱까지가 딱 끝날 테니까 요거는 f1이 9예요. 자, 그 다음 n 이퀄 3일 때 3이면 이제 얘가 4차가 되거든. 그럼 더 이상 3차랑 2차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바로 f는으로 갈 거고 4x의 4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2x의 몇 승으로 끝나? 2x의 세제곱으로 끝나지. 그러면 당연히 또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바로 함수가 만들어지고 f1은 6이죠. 자, 그 다음에 n이 4, 5, 6 얘보다 더 커지면 뭐 예를 들어 n이 4면 4x 5승 2x 4승 4x 6승 2x 5승 생김새만 비슷하고 차수만 달라지겠지. f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 6, 5, 5, 4, 뭐 199든 상관없이 f1은 6이잖아. f1의 종류는 저렇게 3개
답은 15죠. 자, 실전 MSG 복습은 잘 했죠잉. 그리고 미분계수 수업 안 들은 사람은 꼭 들으셔야 돼. 오늘 진도 안 나간 만큼 공부할 게 적으니까 꼭 들어요.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도 나름 어려웠어. 자, 상수항과 개수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 0 이상의 자연수 뭐 이런 느낌이야. 0 이상의 정수. 자, 그 다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체끼가 뭐뭐 있습니다 해놓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곱하기 g는 x 곱하기 x 플러스의 2 이렇게 줬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f의 1은 3이다. f는 3차. 자, g0가 자연수일 때 가능한 g의 3의 값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먼저 해볼 수 있는 것부터 하자. f1이 3이다 라고 주어졌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x =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럼 f1은 3 곱하기 g의 1은 1 곱하기 3은 3. 따라서 일단 g의 1은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또 하나 대입해보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G0가 자연수래. 그럼 이제 얘를 써먹어보자. G0가 자연수 때문에 이번에 이 식에다가 X에다가 한번 0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F의 0 곱하기 G의 제로가 오른쪽은 당연히 0이 될 거예요. 근데 G0가 하는 이 친구는 자연수니까 당연히 얘는 0이 아니거든. 따라서 F의 0은 0이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fx를 여기까지 한번 써볼게. fx라는 친구는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니까 일단 인수 x는 있는 거고, 그 다음이 몰라. ax의 제곱 더하기 최고차항도 모르니까요. bx 더하기 c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f의 1이 3이다라는 걸 슬슬 쓰자. 왜냐면 f의 정보가 나왔으니까. 자, f의 1을 구해보시면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근데 그게 3이래요. 그쵸? 그러면 아니 미지수가 3개인데 어떻게 풀어요? 인데 문제에서 개수가 0 이상의 정수라는 말을 줬고요. 이거는 고1 때부터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실수라고 주는 게 당연한데 정수, 자연수 이렇게 숫자의 형태를 제한해 준다는 건 그걸 써먹으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식의 개수가 뭐 부족하지만 숫자의 형태가 뭐 자연수나 정수처럼 주어져서 근을 유한계로 구할 수 있는 유형, 이걸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러? 부정방정식하고 고1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했었죠. 뭐 찍어보는 거 뭐가 될까 하고. 자, 첫 번째로 가능한 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3이고 BC가 빵이고 뭐 일단 이론상은 가능하죠. 얘부터 시작하자.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fx라는 함수가 바로 여기만 3 들어가는 거니까 3x의 세제곱이라고 딱 만들어져 버려요. 맞냐? 그러면 g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거든? 근데 f 곱하기 g가 xx 플러스 2니까 gx라는 친구가 어떻게 생기냐면 fx를 나누면 3x의 세제곱 분의 x괄호 x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3x제곱 분의 x 플러스의 2다라는 함수가 돼버려요. 그럼 얘는 x가 0으로 가면 발산을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g0를 어떻게 잡아주든 연속이 될 수가 없지. 얘는 발산, 연속이 안 됩니다. 땡. 자, 그 다음 그럼 2번. 시에는 또 어떤 조합이 있을까? A, B, C. 2, 1, 빵, 뭐 2, 0, 1 뭐 이런 거 있겠지. 자, A가 2고 그 다음에 B, C가 합해서 1, 뭐 0, 1, 1, 0이 있다고 합시다. 뭐 이럴 때를 해보자. A가 2라고 치고. 자, A가 2면 fx의 식이 뭐가 될 거냐면 f는 x 괄호 2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됩니다. bc는 있다가 정확히 어차피 1, 0 아니면 0, 1 둘 중 하나야. 자, 근데 그렇게 되면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g는 x 괄호 2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의 c 그거 분의
x괄호 x 플러스의 2다. 이렇게 써지지. 맞나? 이거 수인이가 아까 질문했던 딱 그 부분이에요. 딱 그 문제를 변형한 거기도 하고. 수인이의 질문 아까 이거 잘 들어봐. 아까부터 계속 분수로 써지면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며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x-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의 4라는 함수는 x 플러스의 2라는 함수랑 둘이 같은 건 아니에요 라고 했죠. 맞아? 그래서 수인이가 나한테 질문했던 게 이거예요. 약분을 나중에 하긴 하더라도 하기 전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x에 0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g는 0을 못 집어넣으니까 불연속 아닌가요? 그럴듯한 질문 아니야? 근데 연속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0 못 집어넣는 거 맞잖아. 아무리 약분해도 원래 이렇게 해서 약분이 돼도 이거 못 집어넣는다며. 이건 동의했잖아. 이건 이렇게 생긴 거 맞다며. 근데 얘는 왜 연속이라고 할 거야? 응? 리미트 씌우면? 근접했어. 자, 이거는 그래요. 애초에 봐봐. 문제에 이 두 개가 다른 걸 느껴봐. x-2 곱하기, 간단히 예시로 보여드린 거야. x-2 곱하기 fx가 x제곱 빼기 4다라는 표현하고, fx는 x-2분의 x제곱 빼기 4다라는 표현도 다른 표현이에요. 오른쪽 표현은요, f가요, 실수해서요, 연속일 수 없어요. 이렇게만 표현돼 있으면. 근데 얘는요, fx가 연속일 수 있어요. 연속일 수 있어요. 자, 그 차이를 한번 알려드릴게. fx가 다른 말 없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럼 당연히 이 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일단 x에 2가 못 들어가죠? 그치? 그니까 아까 말한 건 빵꾸 뚫린 그래프가 맞아요. 그치? 근데 요 그래프를 보자. 이 식은요, 이 문제에서 이 식이 실수 전체에서 만족되는 식이라고 치자. 똑같은 표현이라고 쳐. 근데 이제 얘는 f가 연속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 너 양변 x 빼기 나눠서 이렇게 쓰고 싶지. 당연히 쓰고 싶을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 네가 x는 뭐가 아니다고 가정을 하고 나눠야 되니? x는 2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fx를 이런 함수로 쓰는 거예요. 봐봐. fx는 x가 2가 아닐 때는 x-2분의 x제곱 빼기 4예요. 근데 x가 2일 때는 따로 4라고 다시 정의해 줄 거야. 그러면 얘 4에서 원래 이제 약분하면 x 플러스 2니까 2에서 빵꾸 났잖아? 근데 얘를 내가 다시 메워줬지? 그러면 이 식은 충분히 f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일 수 있죠. 이해돼요? 뭐 더 단순한 얘기로 하면 당연히 x 플러스 2면 되잖아. 더 당연한 얘기로는. 쟤는 그게 안 보이는 형태니까 너네가 쫄았을 뿐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얘가 x 플러스 2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분모에 일단 x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아 괜찮아.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빵꾸 난 걸 이건 엄밀히 말하면 x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고 x가 0일 때는 뭐 따로 숫자로 딱 그 빈 부분만 콕 메꿔주게끔 define 하면 x는 실수 전체 연속일 수 있어요. 자, 지금 했던 얘기는 문제를 푸는 큰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는 질문은 아니야. 사실 뭐 잘 모르지만 약분하고 풀다 하면 돼요. 근데 뭐 엄밀하게 공부를 하시다가 분수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면서 이 표현은 왜 봐주는 거예요? 에 대한 질문이 생기신 열심히 고민하시는 분을 위한 설명이었고 사실 뭐 그냥 뇌 비우고 풀면 일단 약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얘네들을 봐. 여기가 중요한 건데 분자보다 분모가 차수가 높지. 그죠? 그러면 약분을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당연히 인수가 하나는 남죠. 걔는 해결이 안 되지. 근데 걔는 극한을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하지. 왜냐면 분자에 똑같은 게 없으니까. 약분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 0이 될 거야. 음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의 8c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아까 내가 bc를 굳이 안 나눈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여기가 어차피 0, 1 또는 1, 0이니까 여기서 찍어 맞추면 돼. b랑 c가 뭐면 되지 각각? 0이고 1이면 되죠. 자, 그래서 가능한 첫 번째, 나보고 F를 구하려네? G를 구하려, G3을 구하라고 했네. 따라서 일단 가능한 첫 번째 조합은 A가 A, 이렇게 쓰자. A, B, C가 2, 0, 1인 조합이 일단 첫 번째로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도 속도 낼게. 자, 세 번째. A가 3, 2 내려왔으니까 A가 1일 대로 줄일 거야. 그러면 당연히 B 플러스 C가 2일 대로 일단 해놓고 하는 짓 똑같아요. fx라는 친구는 x 괄호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의 c. 그러니까 g라는 친구는 x, 이 약분 바로 해도 된다고, 그죠? 이거 분의 이거라고. 맞냐?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분모가 0이 안 되면 되니까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따라서 b제곱 빼기 이번엔 4c네요. 얘가 0보다 작다. 자, b 더하기 c가 2니까 0, 2, 0, 1, 1 이렇게 세 개가 될 거야. 그 중에 요거 만족한 거 찾아볼까? 1, 쓴 다음에 뭐 되냐? 0, 2 되나요? 1 되나요? 2 빵 되나요? 안 되죠. 이 빵은 만족하지 않아. 자, 그러니까 가능한 ABC의 조합은 저렇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G3을 구하러 갑시다. G3은 뭐 굳이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G의 3 이퀄 F3분의 355 맞냐? 여기 355 이거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요거일 때는 2, 0, 1이요. 이것도 그냥 미리 계산해자 귀찮다. F의 3이 뭐냐면 3괄호 9A 플러스 3B 플러스 C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A가 2니까 18, 얘가 1이니까 18이니까 19, 3 곱하기 19분의 15, 3 곱하기 19분의 15. 약분 한번 합시다. 19분의 5, 이게 첫 번째 G3. 뭐 갖고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냥 해드리는 거야. 자, 1, 0, 2 봅시다. 그러면 F3은 3 곱하기 1, 0, 2 들어가니까 9 더하기는 11, 3 곱하기 11, 그거분의 15. 따라서 11분의 5. 자, 그 다음 마지막에 1, 1, 1 들어가면 9 더하기 3 더하기는 13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13, 그거분의 15. 한 번만 더 약분, 13분의 5다.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마지막 값 구하는 건 그렇게 뭐 대수는 아니고요. 여기 이 부분.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쵸?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것 때문에 F1은 3이다인 요 ABC로부터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돼. 일단 이렇게 설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가 이렇게 나뉜다. 그리고 각각이 분모가 0이 안 되려고 판별식을 따지는 거. 오케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전 MSC 비슷한 문제, 비슷한 형식건 풀었으니까 복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19번. 요거는 지난 수업 시간 영상을 잘 보고 오신 분이라면 단번에 맞춰야 되고 당연히 방학 때 했었습니다.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치?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냥 여기서만 짤막하게 복습하면 딱 두 가지만은 적어도 기억합시다. 내가 수업 때는 세 개를 다뤘어. 도약 미분, 맨 첫 번째. 첨점 미분, 도약 미분 1, 도약 미분 2 이렇게 세 개만 하고 발산 미분 1, 2는 수업 안 했습니다.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거의 못 봤어요. 자, 첨점 미분 이렇게 생긴 거. 첨점 미분. 그 다음 도약 미분 1이라 하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뒤 한 점만 함수값만 뿅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것이 도약 미분 불가 1 이렇게 이름 붙인 친구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 뭐 함수값은 여기 있든 뭐 여기랑 같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 이를 도약 미분 불가 2 이렇게 붙였는데 F라는 친구가 이와 같은 형태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일 때 상대편 G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겠죠. 그 친구가 가져야 될 인수의 개수. 그치? G의 인수의 개수. 한 개, 두 개다. 뭐 이것만 외우자고 했지.
그러면 지금 문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보다 작을 때는 뭐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오다가 0에서 2까지는 뭐 이렇게 끊겼다가 2에서는 이어지는데 가파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첨점미분, 첨점미분인 곳이 어디냐면 2. 그 다음에 0에서는 도약미분 2. 그러니까 0이라는 인수가 2개 필요하고요. 2라는 인수는 하나만 필요하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G는 이거다. 라고 구하실 수 있죠. 자, 점수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